반미주의자들이 또 폰은 애플 아이폰만 써요. 보안이 철저하다고. 성범죄 딥페이크만이 문제가 아니라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예요. 아니 저게 뭐 하는 겁니까? 이런 AI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요? 근데 안중근 의사 손이 좀 위치가 불분명하지 않아요? 묶여있는 유관순을? 저렇게 껴안으면 저거 성추행 아니에요? 이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으로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자산이 뭐 몇 조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. 84년생인가 그런데 구소련에서, 당시는 이제 소련이었죠. 구소련에서 태어난 러시아 출신인데 이제 텔레그램 만들고 나서부터는 러시아에서 나와서 뭐 독일, 프랑스, 지금 프랑스 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독일, 프랑스 한 4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생활하고 있다.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유는 현재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러시아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체포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파벨 두로프가 받고 있는 혐의가 약 12가지가 정도 된다. 각종 범죄와 가짜 정보 유통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를 돕는 방조 행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정치적 동기하고는 관계없다. 이렇게 지금 프랑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마약 유통, 돈 세탁, 조직 범죄, 아동 포르노 유통에 대한 방조, 공모, 텔레그램상의 사이버 범죄 및 금융 범죄 수사 협조 거부. 뭐 다른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는 인정하기 쉽지 않더라도 금융 범죄 수사 협조 거부 이런 거는 뭐 텔레그램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많이 정보를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 거부를 했겠죠. 텔레그램은 뭐 이런 거 안 제공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서버를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 두고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 독일에 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독일도 위험하다. 그래가지고 뭐 카리브해 섬나라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버도 어디다 뒀는지 그리고 메신저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서버에 남기지 않는 거. 이게 이 텔레그램 보안의 핵심인 거죠. 다른 모든 메신저들은 이쪽 핸드폰에서 글을 치면 그게 서버에 그대로 남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양쪽 핸드폰에서 양 당사자의 핸드폰에서 내용을 지우더라도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. 이게 위험한 거죠. 그러니까 서버를 만일에 압수수색하면 그 내용이 양 당사자들은 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다 없애고 했더라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온다. 이게 가장 이제 보안상으로 취약한 건데 이 텔레그램은 서버에 그걸 남기지 않는 거, 남긴다고 하더라도 즉시 없애는 거,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용자가 9억 명에 달한다. 전 세계 범죄자들은 다 텔레그램 쓴다라는 거고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 군대에서는 군용 전용 통신망을 아주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비화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침투 못하는 전용 통신망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메신저 같은 것도 각급 군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메신저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침투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비용상 이걸 못 만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러시아 군은 다 텔레그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. 러시아 군에서는.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걸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프랑스가 이 파벨 두로프를 체포해서 구속하고 이 텔레그램에 접근하는 어떤 암호 같은 것을 자백해라 라고 해서 받아낸 다음에 그 서버에 들어가서 러시아 군에서 사용하는 러시아 군대 내의 통신을 감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지금 러시아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. 사실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뭐 EU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거는 러시아 내 정보죠.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결국 독일군이 사용하던 이니그마라는 암호 체계를 앨런 튜링이 이 암호 체계를 밝혀냄으로써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. 영국에서 독일 암호 체계를 깨트렸다. 이건데 지금 사실 프랑스의 입장에서 텔레그램을 서버를 들어가 가지고 지금 뭐 서버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고받는 거는 파악이 가능하겠죠. 서버에 남지는 않더라도 남기진 않지만 지금 현재 통신되고 있는 내용이 다 캐치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 통신되고 있는 내용을 다 캐치하면 러시아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뭐 보급은 어떻게 되고 이 뭐 위에서 모스크바에서 어떤 지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 가능하면 게임 끝난 거죠 뭐.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전세를 역전시키는 방법으로 이 텔레그램을 덮친 거 아니냐.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혐의는 뭐 12가지쯤 되지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.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혐의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너 살고 싶으면 그동안 파벨 두로프는 어떤 자랑을 해왔냐면 2015년에
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단 한 자의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는다. 이게 텔레그램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. 텔레그램이 편하고 좋고 뭐 이래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. 보안성, 절대 어떤 정부에서 텔레그램 사용자의 뭐 신원이라든지 뭐 통신 내용이라든지 공개해라 라고 아무리 양장 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. 이런 자랑하는 거. 그 때문에 정부가 감시가 심한 독재국가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고, 우리나라에서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도 다 텔레그램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민주당도 다 텔레그램 사용하고, 이재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. 정치적 이유 어쩌고 저쩌고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적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100% 전쟁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니냐. 이재명과 정성호의 텔레그램이죠. 반미주의자들이 또 폰은 애플 아이폰만 써요. 보안이 철저하다고. 이제 갤럭시는 이제 삼성 쪽에서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지금 이 파벨 두로프가 러시아에서 나와서 프랑스 국적 취득을 했어요. 그래서 프랑스 국적자입니다.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러시아는 난리를 치고 있지만, 아니 자기 나라 국적자를 자기네가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그걸 왜 러시아에서 난리를 쳐요? 러시아는 이미 떠났는데. 근데 지금 가장 현실적인 필요는 그런 어떤 범죄자들의 뭐 무슨 마약 자금이니 뭐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군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. 따로 이런 어떤 보안화된 메신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동안 군대 내에서 공식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통신을 해왔다는 거. 이게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취약한 문제점입니다. 자,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딥페이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자, 지금 딥페이크와 관련해가지고 여성 음란물, 서울경찰청이 22만 명이 참여 중인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했다 이런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, 어떻게 수사하는지 모르겠어요. 텔레그램을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. 22만 명이 이 채널로 들어가서 뭐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. 근데 22만 명이 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텔레그램이라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9억 명 중에 실제로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전 세계에서 0.33%라는 거죠. 한국 사람이 이용하는 비율이. 러시아 사람, 뭐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, 또 중동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고 남미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지, 한국 사람들은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0.33%다. 그러니까 만일에 22만 명이면 그중에 0.33%는 726명이다. 22만 명 중에 726명의 한국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포하는지 아닌지 그걸 찾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특정하죠 또? 텔레그램 서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특정하겠다는 건지. 보도는 세게 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중고교생, 미성년자, 대학생, 교사, 여군도 포함돼 있다. 이렇게 보도는 세게 했는데 막상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좀 의문이 있어요. 딥페이크 뭐 다 좋은데, 딥페이크 범죄를 잡아서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이 공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,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나 뼈가는 너무 호들갑 떠는 거다. 성범죄 위협이 과장됐다.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텔레그램은 못 잡고 결국 텔레그램을 잡아야 되는데,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못 취하면서 괜히 엉뚱한 네이버 카카오만 잡을 수밖에 없다. 텔레그램이 만일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새로운 매개체가 나와서, 이건 보안성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걸 막아주는, 그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다.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수밖에 없다. 텔레그램을 그러면 폐쇄시키면 못할 것 같냐? 어차피 한다.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.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예를 든 게 뭐냐면, 박원순 시장 때 몰카 찾기 사업을 했었는데 2016년에 여성 안심 보안관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1년 동안 서울 시내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장 6만 5천 곳을 뒤졌는데 한 건도 몰카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. 여성 안심 보안관 결국 폐지했는데 예산만 50억 원 날리고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감 해소해준다고 헛돈 쓰는 거죠. 근데 불안감은 해소했다? 아니, 몰카가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몰카 6만 5천 곳 뒤져서 못 찾았으니까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불안감이 해소가 돼요? 불안감은 불안감에서 끝나는 건데, 불안한 사람들이 안 불안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불안해요?
어차피 불안한 거지? 이거 벌써 범죄 지도라고 저렇게 나왔다는 거예요. 딥페이크 범죄 지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나왔는데 제보를 기초로 지도를 제작했다는 건데 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지만 아니 지도에다 빨간 거 동그라미 저 더 크게 하면 더 많아 보이지. 꽉 차 보이니까. 여성 안심 보안관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돈 빼먹기 쉽겠다. 이거 불안감 자극해가지고 또 뭔가 하나 만들어 보자. 딥페이크 방지 어쩌고. 딥페이크 범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. 성범죄의 딥페이크만이 문제가 아니라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예요. 딥페이크 자체가. 이 보시면 미국에서도 딥페이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가 올린 기사가 있어요. 트럼프가 올린 내용을 보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같이 손잡고 걸어다니는 거 뭐 별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딥페이크 우리도 이번에 안중근 의사하고 유관순 누나가 뭐 이렇게 짝짝꿍하는 그런 이상한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.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? 그러니까 성범죄 딥페이크 문제가 아니라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. 아니 저게 뭐 하는 겁니까? 이런 AI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요? 근데 안중근 의사 손이 좀 위치가 불분명하지 않아요? 그리고 아니 유관순 누나가 저 때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껴안으면 저거 성추행 아니에요? 묶여있는 유관순을? 아니 너무 흉측한 영상인데 저게 미소가 지어져? 뿌듯해? 아니 저런 거가 오히려 더 끔찍한데? 무서워요 무서워. 근데 막 편지가 뭐 손편지가 왔다는 둥 뭐 딥페이크 범죄가 어떻게 했다는 둥 뭐 하니까 뭐 대책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딥페이크를 막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정치인들 본인들 딥페이크부터 막아라. 이거부터 막으라는 거죠. 이런 거.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한심한 게 무슨 뉴스만 터지면 법안 만드는 건데 그런 법안 통과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법안만 만들면 뭐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거죠.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저런 게 문제예요. 이 투자 사기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거에 딥페이크가 더 활용돼 가지고 피해를 입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거죠.